자, 한국 제약사인 제일라파가 러시아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푸트니크 V 수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주인 프레시바이오파마, 종건당바이오, 휴메딕스, 보령제약, 휴온스글로벌, 바이넥스, 이수앱스까지 전부 다 오늘 다 상승 추세에 있고요. 자, 지난 14일 러시아는 한국 최초로 위탁 생산 계약을 진행했던 제일라파의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황자간 제일라파 회장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러시아 당국이 이달 말까지 우리가 만든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부본부 RDIF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런 기사에 발맞춰서인지 어쨌거나 오늘은 스푸트니크 V 관련주 흐름이 살짝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대세를 돌아섰다거나 크게 추세를 턴한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인가 이 몇 주 전부터 약간 흐름이 조금 살아나는 이런 듯한 분위기죠. 자, 특히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을 보면 제가 이 친구들은 항상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자, 휴메딕스를 보면 사실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 전이나 이럴 때까지는 똑같은 말의 반복이 될 듯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매일 챙겨봐야 되죠. 이 종목들이 과연 박스권을 탈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메딕스를 항상 보면 31,000원대 가면 33,000원. 32,300원 가면 38,000원. 아, 이거 38,000원이죠. 32,300원 가면 38,000원. 항상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전형적인 완벽한 박스권에 있죠. 지금도 32,300원 근처 오니까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죠. 그럼 역시나 38,000원대를 갈 수 있습니다. 38,0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면 또 다른 상승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그러니까 작은 배분 운용을 할 때, 자, 이 종목에 100%를 실을 거면 50% 여기서 매도, 다시 50%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일단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하는 게 조금 좋은 전략 같고요. 자, 휴온스 글로벌을 봐도 역시 박스권이죠. 자, 65,000원, 7,000원대 여기죠, 여기 6만 원대 초반이 오면 자, 7만원대 중반, 6만원대 초반, 7만원대 중반. 전형적인 박스권에 있죠. 두 종목 다 월봉에선 예전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대량거래 들어온 상태에서 옆으로 갔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마찬가지로 월봉 밑에서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옆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요. 물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서 우리가 여기서는 손절이라는 걸 감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친구들은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상황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자, 프레시바이오파마나 프레시바이오로직스도 역시 같은 이제 서로 형제회사죠. 자, 먼저 로직스를 보면 항상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제가 체크해 드렸을 때 13,000원을 가면 이렇게 13,000원을 가면 15,000원대, 13,000원을 가면 15,000원대를 항상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죠. 그런데 이렇게 저번에 탈출했다 다시 들어왔지만 결국 자세히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즉 상승하려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로직스나 파마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휴먼스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에서 어차피 제품들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강하게 반응하죠. 프레스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아까 5, 6%대 자 급등했다 왔죠. 프레시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역시 예전에 27,000원 가면 34,000원, 27,000원 가면 34,000원 가던 친구가 이제는 32,000원 가면 4만원대 가는 차. 처음에 밑에 있는 1차 박스권은 다 돌파했고 2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고 오늘 역시나 예전에 이 밑에 깊은 이 박스권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는 33,000원 위에서 놀 거야. 그러면서 32,000원부터 4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중견기업 업체인 이 CM업체죠. 이 바이넥스는 사실 예전에 깨지 않았는데 깼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추세를 돌려놓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20개월 선을 돌파 안착해줘야 돼. 이때까지는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 보기는 힘든데 일단은 17,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요때 자사주 매입건이 있었는데 요 자사주 매입건이 50억 정도 돼요. 좀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거나 17,000원대를 기준으로 깨지 않는 한 홀딩 또 적은 차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수앱지스는 추세가 상당히 좋죠. 바이넥스하고는 반대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좋은 거고요. 주봉에서도 예전에 제가 추세 턴을 해놨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언제냐면 이렇게 8월 20일 날 추세 턴을 해줬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턴을 해줬으니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추세를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수앱지스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자, 보령제약은 제가 16,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6,000원 근처 왔다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19%. 물론 자회사인 보령바이오 파마가 mRNA 관련해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급등한 것도 있지만 일단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추세를 턴했어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의 추세가 약간 깨져 있는 게 위험하긴 한데 일단 저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꼭 대응할 때
우리는 보령제약을 16,000원대만 이탈하자는 매수, 이렇게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일 살펴보면 좋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화전기는 물론 조금 추세는 깨졌어요. 하지만 저점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자, 낮은 데이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 밀려서 좋은 위치가 매수가 가능하고, 자, 주봉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턴해줘야 되는데, 완벽한 추세의 턴은 5주선 돌파 안착으로 해줘요. 이셉지수처럼. 아직은 완벽하게 돌파 못 해줬기 때문에 턴이라고 보기 힘들죠. 자, 이셉지수는 이렇게 추세 턴 해줬죠. 이때가 바로 추세가 턴이 된 거예요. 우리 턴했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화전기도 급등하거나 크게 올라가는 추세를 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해요. 근데 5주선의 회복 가격이 2,09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가장 흐름이 안 좋은 건 종근당 바이오인데 이 친구가 저번 달에 20개선 지켜줬습니다. 20개선 깨게 되면 추세가 깨져요. 근데 20개선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앞에 호가창이 5만원대가 넘어야 돼요. 55,000원대. 나이도 4만원대죠. 이게 좀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는 전월의 저점, 그러니까 46,5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아마 스푸트니크 V 관리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46,000원대를 깨지 않는 한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46,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 보여요. 자, 제테마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4,200원짜리가 42,000원, 즉 10배를 갔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있죠. 추세를 유지해 준다는 건 이렇게 20주선 위에 있고 3주 전에 이동평균선 3개를 다 뚫었다는 게 굉장히 강한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박스권에 있어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권이 3만원 초반, 4만원, 3만원 초반, 4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3만원 초반 왔을 때 다시 4만원 근처 가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제테마도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장중 수급을 살펴보면 사실 장이 끝나야 모든 수급은 나오지만 그래도 잠깐 장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메딕스를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죠. 그동안 좀 며칠 동안 매도했었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휴온스 글로벌도 역시 이틀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히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 어쨌거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파마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모았다가 이렇게 살짝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박스권은 탈출해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바이넥스가 계속되는 여기 매도가 있죠.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중요한 자리를 깨놓은 상태라 지금보다는 아마 추세 턴을 해놓고 돌려나가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이셀트에서도 약간 수급은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긴 한데 잘 끝나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누가 그 수급 세력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보령제약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장 끝나고 보는 걸로 하고, 자, 이화전기도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매도세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로다가 지금 매도하면서 우리가 물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테마 종근당 바이오는 큰 변화가 없고, 제테마 기간 투신이 조금 살짝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수급에 대한 커다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외국인이 급하게 많이 팔고 떠난다거나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전형적인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눈치 보기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